안녕하십니까. 전국에 계신 수험생 여러분, 성장을 돕는 수학 전문가 김대식입니다. 김대식의 자이스토리 고2 대수, 오늘은 1강 오리엔테이션 강좌 및 강좌 구성에 대해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오리엔테이션은 반드시 듣고 수강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강좌를 문항 배치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소개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그냥 단번에 문제로 가서 보시면 번호가 좀 뒤죽박죽 돼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강좌 구성 몇 분 길지 않습니다, 여러분. 꼭 듣고 그 다음에 문제로 가서 수강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간단하게 교재 및 강좌 소개에 대해서 안내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이 강좌는 자이스토리 2026학년도 고2 대수로 진행되는 강좌입니다. 교재는 2025년 11월에 출시됐고요. 보통 이제 시중에는 2025년 12월이나 아니면 1월부터 시중에서 여러분들이 보통 구입해서 우리가 교재로서 구할 수가 있으시고요. 교재는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여기 만원경 그림이 있는 겁니다. 자이스토리는 매년 개정판을 내기 때문에 표지가 매년 바뀌는데요. 자, 이 교재의 모양이 이렇게 생긴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만원경 모양이 있고 2026이라고 쓰여 있는 자이스토리 교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이스토리 2026 고2 대수입니다, 여러분. 개정 2022 교육과정으로 진행되는 기출문제집입니다. 자, 우리가 자이스토리 작년 거 2025학년도 자이스토리 고2 수학 1은 여기에 나침판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고2 수학 1이 이제 개정 교육과정으로 넘어오면서 과목명이 수학 1에서 대수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자, 교재도 이렇게 표지도 살짝 바뀌었고요. 과목명이 우선 대수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2022 개정 교육과정입니다. 자, 과목명이 바뀌었지만 단원과 내용은 똑같아요. 1단원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2단원 삼각함수, 3단원 수열 이렇게 돼서 단원 내용은 똑같습니다, 여러분. 단원과 내용은 똑같지만 바뀐 게 거의 없고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간혹 대수 교재를 못 구하는 경우에는 수학원 교재를 해도 사실 공부에도 큰 차이는 없기는 합니다. 하지만 교육과정에 약간의 미세한 변화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여러분 공통수학에서 행렬이 새로 추가됐죠. 몇 년 만에 행렬이 새롭게 추가되었기 때문에 자, 내용 구성과 영역 구분에 약간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대수 문제에 행렬하고 지수하고 결합된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왜냐하면 공통수학에서 공통수학 1, 공통수학 2에서 이미 행렬을 배웠어요. 그러면 대수 문제에서 지수로그 문제를 구성할 때 행렬과 결합된 문제를 낼 수도 있고요. 또 마찬가지로 삼각함수 문제도 행렬과 결합해서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수열 문제도 마찬가지로 특히나 수열은 행렬과 결합되기 좋은 소재입니다. 그래서 기출문제에서는 행렬과 그런 것들이 결합된 문제가 나온 게 별로 없어요, 여러분. 거의 없겠죠. 몇 년간 행렬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따라서 기출문제가 완전히 앞으로 나올 문제를 대체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즉 개정 교육과정으로 좀 처음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고2 대수 그래서 그 다음에 확률과 통계나 미적분 1도 마찬가지로 새 교육과정의 새 수능 체제로 보는 첫 해 학년이기 때문에 약간 내용이 좀 구성이 달라질 수는 있지만 우리가 수능이나 모의고사 출제 기관들이 기존에 나와 있던 거를 완전히 급격하게 바꾸어서 문제를 낼 확률은 거의 없기 때문에 상당수는 우선 기존 기출 문제를 중심으로 공부해 보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새롭게 구성되는 문항들은 기출 문제집을 충분히 풀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시중에서 나오는 실전 연습 문제라든지 또는 이제 뭐 엔제라든지 모의고사 엔제라든지 이런 것 등을 풀면서 다양하게 우리가 문항들끼리 결합되어 있는 내용과 내용이 우리가 혼합되어 있는 문제들을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 이 강좌는 2026년 자이스토리 고2 대수로 진행되는 강좌라는 거. 하지만 이 교재의 구성은 한 95%는 거의 똑같습니다, 여러분. 살짝만 다르고 문제 구성이 상당수 유사해요. 자, 그래서 이 강좌는 2026 자이스토리 고2 대수로 진행된다는 거 여러분 생각해 주시고요. 자, 대수의 개념 학습을 마친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강좌입니다. 즉, 대수 1단원부터 3단원까지 이미 다 공부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강좌입니다. 따라서 개념 학습을 마쳤기 때문에 개념 정리를 따로 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리고 말 그대로 정말 문제풀이 강좌입니다.
기출문제를 좀 다양하고 여러 해에 걸쳐 있는 기출문제를 좀 집중해서 풀고 싶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구성한 교재가 자이스토리이기 때문에 기출문제 풀이 강좌이기 때문에 단원별 개념 정리는 생략합니다. 아니 선생님 개념 정리도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물론 선생님도 개념 정리까지 해주고 싶죠 여러분. 하지만 그러면 강좌가 100강이 넘어가요 여러분. 강좌 100강 넘어가면 여러분 듣고 싶은 마음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안 생기겠죠. 100강으로 내가 언제 들어 이거 못 듣겠어 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보통 개념 강좌는 개념 강좌로, 그 다음에 문제풀이 강좌는 문제풀이 강좌로 나눠서 보통 인터넷 강의들이 구성되어 있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도 자 강좌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개념 정리는 생략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저는 개념이 잘 안 돼 있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면 여러분 대수 개념서로 가서 개념 강좌를 여러분 들으셔야 되는 게 맞죠. 또는 선생님 이미 대수 개념 강좌는 들었는데요. 그러면 이미 들었던 걸 바탕으로 여러분 공부한 교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선생님 같은 경우는 풍산자 대수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풍산자 대수 교재를 쭉 살펴보면서 개념을 다시 한번 훑어보고 적어도 그 단원의 개념은 내가 충분히 떠올릴 수 있고 백지로 연습장에다가 쓸 수 있는 정도의 개념과 공식은 이해되어 있고 암기되어 있는 상태여야만 문제풀이 강의를 제대로 수강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안 그러면 왜 저게 저렇게 되지? 저 공식은 어떻게 나온 거야? 이런 것들이 계속 꼬리에 꼬리 질문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개념 정리는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개념이 조금 중간중간 희미한 부분이 있으면 개념서를 다시 펼쳐서 빠르게 한번 복습하시면 돼요 여러분. 그래서 예전에 뭐 6개월 전이라도 1년 전에 배웠던 거 또는 3개월 전에 배웠던 거라면 여러분들이 대수 개념서 다시 한번 읽어보는 것만으로 이거 배웠다. 그렇지 해서 다시 기억이 날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기억이 잘 안 나는 건 다시 한번 시선을 머물면서 개념을 다시 한번 보고 공식도 한번 써보고 다시 한번 암기해보고 이렇게 어느 정도 개념 정리가 된 상태에서, 즉 개념이 자유자재인 상태에서 기출문제를 푸는 게 여러분 맞습니다. 개념이 자유자재가 아니면 그 개념 우리가 문제를 풀다가 계속 막히는 구간들이 생기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개념 완성, 즉 개념 정리는 충분히 되어 있는 상태에서 문제풀이를 진행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25학년도 자이스토리 고2 수학 1과 중복된 문제가 상당히 많아요. 아까 한 90에서 95%라고 했죠 여러분.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리고 중복된 문제는 선생님이 이미 기존에 2025학년도 자이스토리 고2 수학 1 교재로 이미 강좌를 해설해 놓은 게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강좌에서 우리가 해설된 문항이 있으면 겹치는 문제들은 그냥 그 기존에 있는 내용을 편집해서 쓸 겁니다 여러분. 새로 찍으면 시간이 더 걸릴 뿐더러, 그리고 기존에 풀지 못했던 또는 새로운 추가된 문제를 푸는데 좀 더 집중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새롭게 추가된 문항이나 또는 기존에 25학년도 자이스토리 고2 수학원에서 풀지 못했던 문항들을 추가시켜서 드디어 한 권을 제대로 완성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부분에서 기존에 해설이 있는 경우는 그 영상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겹치지 않는 문제 또는 안 풀었던 문제들만 추려서 풀 것을 여러분 먼저 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과 공식을 문제에 어떻게 적용하고 연결하여 해결하는지를 보여주고, 그걸 여러분들이 훈련하도록 하는 게 이 자이스토리의 목표입니다. 자, 그리고 수능과 평가원 교육청 등의 기출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수학적 사고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문제를 풀어내서 성적이 올랐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선생님의 소망이고 또 이 교재를 집필한 집필진 저자들의 또 바람일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수능 평가원 교육청 또 내신에서의 고난도 문제도 요즘 모의고사 기출 문제들이 많죠. 또 모의고사 문제 그런 것들이 쌓여서 길게는 수능까지 여러분들이 수학적 사고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배양해서 시험장에서 결국 풀 수 있는 상태를 만들고 싶은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강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신 고난도 문제 서술형 전국 모의고사 수능을 대비하도록 하고 싶어요. 그래서 선생님 말대로 강좌 듣고 연습하고 훈련했더니 시험에서 정말 선생님 좋은 성적을 얻었어요. 이게 저로서는 가장 큰 기쁨이자 또 보람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개념학습이 부족한 경우는 제가 풍산자 대수의 개념 강좌를 했댔죠 여러분. 또는 여러분들이 다른 강좌에서 대수를 들었으면 그 강좌 그 교재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꼭 반드시 풍산자일 필요는 없고요. 다만
대수 개념 강좌를 다시 한번 그 개념서를 빠르게 보면서 개념을 리뷰하고 리마인드 해줘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자유스토리 고의 대수 강의 듣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 수능과 모의고사를 대비하여 더 연습하고 싶으면 이제 자유스토리 고의 대수를 다 풀었어요, 여러분. 선생님, 그러면 이제 저 모의고사랑 수능은 이제 충분히 준비가 된 건가요? 그렇진 않아요. 왜냐면 이게 고의 대수기 때문에 고3용 기출문제집은 더 많은 수능 기출문제와 더 많은 평가원 교육청 기출문제를 담고 있고 또는 상원학교 경찰대 문제도 고3 거에는 실려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만약 저는 선생님 좀 더 연습하고 싶어요 라는 학생은 자유스토리 고3 거 수학 1을 풀어보시면 돼요, 여러분. 아까 말한 것처럼 수학 1과 대수가 똑같은 내용과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댔죠. 그래서 내가 26학년도 때 고2 대수를 이미 충분히 다 풀었고 문항도 선생님 점점 또 대비해서 좀 다양한 기출문제를 더 연습해보고 싶은데 선생님 마땅한 교재가 없을까요? 라고 하는 학생은 바로 26학년도 자유스토리 고3 거 수학 1을 풀어보면 고2 대수보다 단원은 똑같고 훨씬 더 많은 기출문제가 들어가 있고 사관학교 경찰대랑 평가원 그다음에 고3 교육청 문제까지 많이 추가가 돼 있어서 난이도가 훨씬 더 높은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2 대수를 마치고 시간적인 여유가 된다면 고3 수학 1 자유스토리까지 푸는 것을 선생님은 추천합니다. 되겠죠, 여러분? 자, 후속 교재로 구입해서 공부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26학년도 자유스토리 고2 대수 교재의 목차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1단원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에 3개의 단원이 있어요. 지수단원 A 지수, B 로그, C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4개 단원입니다, 여러분. D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하루 이렇게 총 4개의 중단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1단원이 끝납니다. 2단원 삼각함수는 3개의 단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삼각함수, 여기 F는 삼각함수로 나왔지만 실제로는 삼각함수의 그래프 단원이에요, 여러분. 삼각함수의 그래프로 되어 있어요. 아마 가보시면 F 삼각함수의 그래프로 단원명이 나와 있을 겁니다. 여기 조금 아마 편집팀에서 실수한 것 같아요. 오타가 좀 있고요. 그 다음에 G 삼각함수 활용 이렇게 3개의 단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단원 수열은 역시 3개의 중단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H 등차수열과 등비수열, I 수열의 합, J 수학적 균합법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보시면 되고 맨 마지막에는 내신과 수능 대비한 단원별 모의고사가 이렇게 쭉 10문항씩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26학년도 자유스토리 고2 대수의 목차 구성인데요. 자, 그러면 전년도 거 수학 1하고 특징 보잖아요. 지수함수와 로그함수는 단원명까지 똑같아요. 문제도 상당수 겹칩니다. 다만 이제 삼각함수가 좀 안 겹쳐요, 여러분. 삼각함수도 겹치긴 겹치는데 삼각함수의 구성이 살짝 바뀌었어요. 전년도 고2 수학 1에서는 삼각함수가 2개의 단원으로 되어 있었어요, 여러분. 2단원 삼각함수랑 F단원 삼각함수의 활용으로 2개의 단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올해 고2 대수에서는 아까 삼각함수가 3개의 중단원으로 분리가 됐죠, 여러분. 그래서 이 삼각함수의 27개 유형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거를 나눴습니다. 10개랑 17개 유형으로 나눠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열은 단원 구성이 똑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25학년도 자유스토리 고2 수학 1하고 26학년도 자유스토리 고2 대수랑 교재를 비교하면 나머지 1단원하고 1단원 지수함수와 삼각함수, 3단원 수열은 단원 구성이 똑같게 되어 있는데 바로 삼각함수가 전년도에는 이렇게 2개의 단원으로만 구성되어 있었는데 대수에 오면서 단원을 3개로 구성했다라는 거 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2단원 삼각함수, F단원 삼각함수의 그래프, 그 다음에 G 삼각함수의 활용이고요. 전년도에는 27개 유형으로 되어 있던 이것이 너무 많잖아요, 유형이요. 그래서 10개랑 17개 유형으로 나누고 그래서 삼각함수를 3개의 중단원으로 구성한 거가 조금 차이가 있다. 그러나 우리가 선택하여 뽑은 문제 구성은 똑같아요. 즉 단원명하고 문제 변호만 다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주면 되고 또 일부 문제가 새롭게 추가돼서 들어왔어요. 그런 부분들은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문항 구성을 선생님 표로 비교해 본 거예요. 봤더니 우리가 지수함수와 로그함수는 A, B, C, D로 똑같게 돼 있고 그다음에 이 두 번째 단원인 삼각함수가 전년도에는 삼각함수와 삼각함수의 활용으로 되어 있던 것이 삼각함수, 삼각함수 그래프, 삼각함수 활용으로 3개의 단원으로 단원이 조금 분화되면서
새롭게 추가된 문항들도 있고 그다음에 알파벳이 좀 바뀐 단원명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일부 문제 여기서 어떤 문제들은 바로 F 단원으로 오고 삼가함수의 활용은 우리가 기존에 전년도에는 F 단원이었던 것이 다 G 단원으로 단원명이 바뀌었겠죠, 여러분. 그런 부분은 좀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여기서부터 다 밀리는 거예요. 이제 등차설과 등비수열 내용은 똑같은데 여기 전년도 거에는 G 단원이었고 고2 대수에서는 H 단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H가 I 단원으로 I가 J 단원으로 바뀐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네, 자, 그래서 이제 교재 구성 및 강좌 안내는 했고요. 자, 강좌 구성 및 문제 선별 방식에 대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교재에 보면 이렇게 앞에 개념 정리가 간단하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미 개념 정리가 충분히 되어 있겠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그렇지, 거듭제곱과 거듭제곱군에 이런 얘기들이 있었지. 내용들을 쭉 읽어보면서 이런 내용들을 하나하나 읽고 여러분들이 그래, 이해가 되는 상태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읽었는데 이 내용이 잘 이해가 안 간다. 모르겠어요 라고 하면 개념이 조금 부족한 거죠, 여러분. 그러면 개념서 부분으로 돌아가서 개념서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된 부분을 읽어볼 걸 추천하거나 아니면 여기 QR코드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자유소리 QR코드 찍고 들어가면 셀프 수학이라는 유튜브 채널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바로 이 개념 정리도 간단하게 설명을 해놨어요, 여러분. 그래서 유튜브 내용과 함께 우리가 참고해서 공부하면 시너지가 더 좋아질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기본 개념 정리는 선생님은 강의 때는 아까 생략한다고 했어요. 이건 개념 정리 강좌가 아니기 때문에 개념 정리는 그냥 생략해서 이렇게 개념이 쭉 정리된 파트는 그냥 넘어갈 겁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이제 보면 우리가 유형별 문제가 나와 있는데 유형이 이렇게 앞에 간단히 정리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면 좋습니다. 읽어보고 이해가 돼야 돼요. 이미 개념 정리를 개념서를 통해서 하고 공부한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내용을 쭉 읽어봤을 때 그렇지, 맞아 해서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친구에게 설명할 수 있는 정도나 또는 백지에다가 혼자서 중얼중얼하면서 설명할 수 있는 수준이 되면 제대로 개념이 잘 정리됐고 완성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정리가 잘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아까 말한 것처럼 다시 대수 개념서 파트를 다시 한번 가보거나 이 내용을 읽어봤는데 이해가 잘 안 간다. 그럼 문제를 쭉 먼저 밑에 있는 걸 풀어보세요, 여러분. 문제를 푼 다음에 다시 와서 유형으로 오면 이 문제를 이렇게 풀어본 경험을 나름대로 정리해 놓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되겠죠? 자, 그래서 유형 정리도 개념을 정리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생략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유형 문제들이 쭉 나와 있어요. 이렇게요. A37 번호 쭉 나와 있는데 이런 문제들 이렇게 해서 문제들이 쭉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25학년도 자유스토리 고2 수학 1에서 문제 번호만 다르고 또는 단원명이 다를 수도 있겠어요. 단원명과 문제 번호만 다르고 같은 문제는 25년도에 해설했던 그 강의 내용을 그대로 가져와서 편집해서 사용할 예정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새롭게 추가할 문항만 별도로 뽑아서 전년도에 해설하지 않았거나 또는 올해 고2 대수에 새롭게 추가된 문항이라든지만 먼저 선별해서 새롭게 별도 촬영을 할 거예요, 여러분. 앞부분에 별도 촬영한 다음에 그리고 그 뒤로 기존 문제 해설들을 쭉 이어붙여서 여러분들이 그 뒤로 문항들을 찾아가서 해설을 보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문항번호랑 단원명이 조금 다른 경우들이 꽤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 좀 혼동이 되겠죠? 그래서 그 혼동되지 않도록 선생님이 따로 그 뒤로 이어지는 전년도 25학년 때 해설 강의 내용이 그대로 이어질 때는 앞에 선생님이 간단하게 어떤 문제가 어떤 문제를 갖고 어떤 문제가 어떤 문제가 같은 문제라는 거를 간단하게 소개하고 영상이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의 A103번 문제가 이게 올해 거거든요, 여러분. 이 올해 A103번은 전년도 A102번과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겹치는 문제들은 완전 똑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삼가함수도 아까 단원이 분화되면서 우리가 알파벳 단원명이 좀 바뀌었댔죠. 이게 올해 26학년도 고2 대수에서 F168번의 문제인데 이 문제가 전년도 25학년도 고2 수학 1에서는 바로 220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해설 강의를 그대로 쓰면 해설 번호나 PPT에는 220으로 나와 있겠죠, 여러분. 그죠? 그래서 그 앞에 이어지기 전에 선생님이 영상을 간단하게 찍어서 우리가 어떤 문제가 어떤 문제랑 이렇게 올해 168번의 문제가 바로
220번 전년도 해설한 내용과 똑같다고 이렇게 쭉 소개를 해줄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능 유형별 기출문제는 우리가 전년도 고2 수학원에서 풀지 않은 유형별 문제를 뽑고 또는 새롭게 추가된 문항을 먼저 뽑아서 먼저 앞에 강좌 앞에 먼저 설명을 쭉 할 거예요, 여러분. 해설을 올리고 그리고 나서 그 뒤로는 전년도 즉 전년도에 기존 해설이 있는 경우는 그 뒤로 쭉 이어지도록 편집을 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알파벳 단원과 문제 번호는 뒤로 갈수록 달라질 수 있으니 그거는 조금 여러분들이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신 유형별 서술형도 마찬가지 여러분. 전년도에 어느 정도는 풀긴 했지만 안 풀고 건너뛴 문제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전년도에도 한 60몇 강 찍었는데 그것도 상당히 여러분 분량이 많았을 거야 아마. 강좌 보면서 선생님 러닝 타임도 길고 강좌 수 너무 많아요 라고 했을 텐데 그것도 다 푼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내신 유형별 서술형 문제 같은 경우는 제가 작년에 안 풀었던 문제들을 자 기존 해설이 있는 경우는 그대로 가져와서 편집해 쓰고 풀지 않은 문제만 선별해서 먼저 앞에 해설 강의를 하고 그 뒤로 전년도 강의가 쭉 이어지도록 편집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1등급 마스터 문제는 학생들이 되게 힘들어하는 문제라서 전년도 고2 수학원 자 고2 수학원에서 선생님이 전년도에 있는 거는 다 풀었어요. 1등급 마스터 문제는요. 근데 올해 이제 대수로 오면서 일부 문제가 빠지고 새로운 문제가 추가된 것도 있고 또 기존에 풀지 않았던 문제들이 풀지 않은 문제는 선생님이 전년도에 1등급 마스터 문제는 모두 다 풀겠다고 여러분 오리엔테이션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최대한 다 풀었는데 여기서 일부 문제가 빠지고 새로운 문제가 추가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새롭게 추가된 문제는 다시 해설을 촬영을 하고요. 새롭게 추가되는 문항은요. 기존의 1등급 마스터 문제 기존 해설이 있는 경우는 또는 해설이 매칭되는 경우는 기존 해설을 그대로 가져와서 편집하여 사용할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문제는 이게 해설이 여러분 이게 쭉 선생님이 먼저 강의 찍을 때 인사하고 이렇게 오늘 풀 문제에 대해서 쭉 먼저 보여줄 거예요, 여러분. 즉, 그 A 단원에서 지수 단원에서 쭉 풀어야 될 문제를 소개를 해주는데 문제는 A34가 전년도 A34랑 똑같이 이미 기존 해설이 있는 경우들은 기존 해설로 대체하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리고 기존에 해설이 없는 경우, 이건 작년에 교재에도 있었던 문제들인데 선생님이 좀 쉽다라고 생각하고 건너뛰었던 것들인데 이제 올해 기존 해설로 대체하면 좀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니까 전년도에 안 풀었던 문제들을 이렇게 풀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전년도에 해설 안 했던 문제를 풀거나 또는 올해 고2 대수에서 새롭게 추가된 문항을 신규로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대체와 신규가 번갈아 가면 여러분들이 보기가 되게 불편할 것 같아서 강좌 구성을 이렇게 맨 처음에 표를 띄운 다음에 실제로 영상은 어떻게 이어질 거냐면 자 1강 여러분 이제 오리엔테이션 다음에 2강 시작되는 거 지수 첫 번째를 보시면 우리가 문항은 우리 교재 문항은 이렇게 해서 풀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풀 건데 이거를 이렇게 풀면서 기존 해설과 신규로 찍은 걸 사이사이 교차하면 편집이 너무 혼란스럽고 여러분들 보시기에 좀 불편한 부분이 있을 거라서 자 실제로 강좌 구성은 먼저 신규로 자 선생님이 촬영하는 문항을 앞으로 쭉 설명할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2강에 여러분 지수를 보시면 여기 A36, 37, 38, 50, 52, 55, 93, 94, 95번을 이렇게 신규로 풀 거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A34랑 35, 39, 40, 51, 53, 54, 96은 기존의 해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뒤로 자 여기까지 설명한 뒤로 그 뒤로 A34번부터 해설이 쭉 되어지는데 문항 번호가 같은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다른 경우도 있다고, 여러분. 다른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조금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여기 보면 F에 뭐 162번이 작년 거 2에 220번 문제로 이렇게 대체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문항 번호랑 단원명이 다른 거는 선생님이 앞에 이렇게 표를 띄워서 먼저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표를 기준으로 찾아가서 몇 번, 내가 올해 뭐 A96번 문제 해설을 보고 싶다 하면 그 뒤로 이어지는 것 중에서 A95번을 찾아서 들으면 되겠죠, 여러분. 그러면 혼동이 거의 없을 거라고 봅니다, 여러분.
되겠죠? 그래서 뭐 여기서 이렇게 띄워놓으면 F160번 F의 162번 해설을 듣고 싶어요. 그러면 기존에 220번으로 대체가 되니까 이 뒤로 영상 이어질 때 여기 신규로 촬영하는 거 이후로 컷하고 이 뒤로부터 영상들이 쭉 이어질 거예요, 여러분. 아니면 이게 너무 이제 길어지면은 여기까지 강의를 끝내고 그 다음 강에 우리가 해설과 함께 이 전년도 해설 강의를 쭉 이어붙여서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해가 되죠, 여러분? 네, 그렇게 해서 올해 자이스토리 고2 대수에 있는 거의 모든 문항을 다 다루려고 해요. 그래서 강좌 수가 상당히 많겠죠, 여러분. 아니면 러닝타임이 좀 길어날 거예요. 왜냐면 전년도 이게 1시간 강좌면 이렇게 해서 한 40분 설명했어요. 그럼 이어붙이면 1시간 40분 나오겠죠, 여러분. 또는 이것도 1시간, 한 1시간 20분이고 얘도 찍어봤더니 예를 들어서 1시간 20분 나온다. 두 개 합치면 2시간 40분인데 한 강좌가 2시간 40분 너무 길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는 이 신규로만 되어 있는 걸 강의로 해서 먼저 한 강 끊고 그 다음 강의에 이렇게 화면 띄워놓고 여러분 이어지는 영상에 전년도에 해설 강의 있는 거를 이렇게 대체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되겠죠? 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새로 신규 촬영하는 것과 기존에 있는 촬영 해설로 대체되는 것이 계속 이렇게 지그재그로 강좌에서 나오게 된다라는 걸 보시면 돼요. 문항별로 교체되지는 않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먼저 쭉 이어서 신규 촬영한 거, 그 뒤로 기존에 대체되는 거 해주고, 선생님이 이 표는 자이스토리 고2 대수 공지사항란에 선생님이 소개를 해놓겠습니다. 아니면 이거를 PDF 파일로 쭉 다 만들어서 여러분 공부하시기 편하도록 자, 자료실에 올려놓을 예정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네, 좋습니다. 그리고도 쌤이 못 푸는 문제가 일부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 이거 진짜 한번 다 풀어보려고 마음먹었더니 한 120강 나와요, 여러분. 120강 여러분 다 듣겠습니까? 여러분도 몸소리 치겠죠. 120강은 언제 들어?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자이스토리 강좌는 필요한 문제만 골라서 듣는 걸 추천하고요. 선생님, 저는 기출문제에 대한 게 거의 안 돼 있어서 그래서 기출문제 해설을 한번 다 듣고 싶어요 하면 천천히 듣긴 들어야 되겠지만 우리가 선생님이 상황에 따라서는 아주 일부 못 푸는 문제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 QR코드 찍거나 하면은 또는 해설이 있는 경우 이렇게 유튜브 채널 셀프 수학에 가시면 여기 영상에 보면 또는 검색을 눌러서 해당하는 문항들을 찾아보시면 되고요. 또는 QR코드 연결된 거 찍어서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선생님이 전년도 해설을 우리가 붙여서 활용할 거기 때문에 전년도에 못 풀었던 문제 또는 올해 최대한 풀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주소는 셀프 수학 유튜브 주소는 이렇게 여기 골뱅이 가운데 바에 셀프 매스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또는 네이버나 아니면 유튜브에 가서 셀프 수학 검색하면 그냥 링크 나옵니다, 여러분. 그쪽으로 가서 보실 수도 있고 또는 자이스토리 교재 QR코드 찍어서 그 QR코드로 연결되는 유튜브 영상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문제 해결 전략 4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자, 기출문제는 물론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개념과 그 다음에 우리가 기본서에서 배웠던 공식들, 개념들을 가지고 푸는 건 맞는데 문제를 풀어나가는 전략이 있어야 돼요. 자, 문제 해결에 대한 실마리가 보이지 않거나 문제가 무엇을 말하는지 문제 자체가 이해가 안 된다거나 또는 해설을 이해했는데도 해설이 전혀 이해 안 가는 경우들이 벌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문제 해결 전략을 아래와 같이 4가지를 사용합니다. 나의 그분이라고 이름을 붙였고요. 이 나의 그분의 문제 해결 전략을 쓴다. 첫 번째 1번 나는 뭐냐면 나열해봐입니다, 여러분. 문제 상황이 이게 뭐라고 하는데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하나씩 우선 몇 개 나열해보는 거예요. 나열해보면 반드시 그 문제 해결에 어떤 영감이나 실마리가 잡히는 경우가 상당히 있어요. 문제가 이걸 말하는구나, 이런 상황인가 본데 라고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상황이 잘 이해가 안 가거나 이게 뭔가 좀 추상적이고 좀 이해가 어렵다면 그 상황을 한번 직접 나열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열해보는 거 상당히 중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가 예를 들어보는 겁니다, 여러분. FN은 뭐뭐뭐뭐일 때 뭐뭐의 개수로 정의한다 라고 한다면 실제로 n에다 3 넣어서 그 상황을 한번 이해해보고 개수를 찾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FN이 그런 의미구나. 이렇게 그 새롭게 나온 정의나 그 상황에 대해서 예를 들어보면 이해가 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를 들어보는 것도 상당히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는 그려봅니다, 여러분. 그려보는 거. 특히 우리가 도형이나 그래프 문제는 그려보면 문제의 반은 해결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상황이 이해가 안 되고 또는 어려워서 뭔가 잘 모르겠다면 그 상황을 한번 그림으로 그려서 보면은 직관적인 이해를 도와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로 길게 설명되어 있는 걸 그림 하나로 딱 보여주면 너무 쉽게 이해되는 경우도 많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려보는 것도 상당히 좋은 전략이 될 수 있다 생각해 주시고요. 부는 뭐냐면 분류해봅니다. 우리가 특히 이제 미지수 A라 상수 같은 경우가 들어가 있는 경우 A래요. A는 0보다 크거나 같은 양수래요. 그러면 첫 번째 A가 0이거나 A가 양수거나 또는 N은 자연수래요. 그럼 N이 짝수이거나 홀수거나 아무튼 특정한 값을 기준으로 5보다 크거나 같거나 5보다 작거나 이런 식으로 나눠서 생각해 보면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나 이 미지수 같은 경우는 값을 모르기 때문에 이게 어떤 값을 갖느냐에 따라서 그래프의 개형이 바뀌고 이어지는 상황이 달라진다면 그 상황을 내가 분류해 보는 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분류해서 생각해 보는 것만으로도 문제 해결에 실마리가 잡히고 이거 이렇게 풀어나가면 될 것 같은데 라는 그 아이디어가 떠오른다고 여러분. 그래서 문제 해결 전략으로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여러분? 그래서 머리 글자 따서 나의 그분으로 선생님이 명명했습니다. 이거 선생님이 개발한 거 여러분. 시중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 어느 인강에서도 언급되지 않은 거예요. 선생님이 지난 20년 동안 가르치면서 기출문제를 아이들이 어떻게 잘 전략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지 항상 설명하다가 선생님이 나름대로 선생님이 설명하면서 제일 많이 썼던 그런 단어들을 또는 말들을 이렇게 머리 글자를 따서 엮은 거기 때문에 나의 그분이라고 여러분들이 문제 해결 전략을 쓴다. 그래서 이 네 가지를 해보면 문제가 실마리 이거 이렇게 풀어나가면 될 것 같은데 라고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는 경우가 상당히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되겠죠, 여러분? 네. 자, 그리고 이제 선생님이 항상 모든 강의마다 항상 이 끝에 멘트로 이거를 소개하고 있어요. 이 어떤 일이든 끈질기게 시도하면 나중에는 점차 쉬워지는데 이는 일 자체의 본질이 변하는 게 아니고 그 일을 하는 우리의 능력이 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수학 문제도 처음엔 여러분 되게 어려웠죠. 여러분 곱셈 생각해봐요. 처음에 초등학교 때 곱셈 볼 때 너무 어렵죠. 이 덧셈과 뺄셈하고는 차원이 다르잖아요. 나눗셈은 더 어려워요, 여러분. 이거 정말 머리 쥐어 뜯을 뻔했잖아요, 여러분. 그렇지만 계속 하니까 어때요, 여러분? 곱셈, 나눗셈 이제는 편안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처음에는 되게 낯설고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끈질기게 시도하고 계속 반복하고 연습하잖아요. 그건 점차 쉬워지게 되죠. 세상의 모든 일들은 다 그렇습니다. 일 자체의 본질이 어려웠다가 쉬워지는 게 아니라고 여러분. 일을 하는 우리들의 능력이 커진다라는 걸 여러분 생각해 줍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시도하고 끈질기게 시도하고 반복하고 연습하는 게 매우 중요해요. 그러면 그 일 자체가 매우 쉬워지는 거죠. 손흥민 선수 슛하는 거 너무 쉬워 보이죠? 그 1000번, 2000번의 슛 연습이 있었던 거죠. 우리가 실제 차면 그렇게 찾습니까? 여러분 안 찾아주잖아요. 우리 그런 연습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연습하고 끈질기게 시도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나 수학에서 내가 모르는 문제는 해설이나 아니면 해답지를 빨리 보잖아요. 그 내가 끈질기게 시도해 볼 수 있는 그 기회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해설이나 답지는 최대한 늦추고 혼자서 생각해보고 시도하는 그 과정을 끊임없이 계속 시도해봐야 여러분 수학적인 실력도 성장한다는 걸 꼭 명심해 주십시오, 여러분. 한 2, 3분 생각하고 답지 보거나 2, 3분 생각하고 해설 보잖아요. 실력이 절대 안 늘어요, 여러분. 진짜로. 한계가 있습니다. 그냥 조금 느는 정도로 끝나요. 점프가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모의고사 점수 70점대 학생이 모의고사 점수 80점대나 90점대로 가려면 자기 혼자 고민하는 시간이 20분, 30분씩 고민하는 시간이 매 문제마다 안 풀리는 문제마다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네, 그렇게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야만 자기 실력이 듭니다, 여러분. 꼭 여러분 유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렇게 하다 보면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공부라는 게. 또 수학 공부가 결코 쉬운 게 아니잖아요. 하지만 자신을 믿고 자신의 능력을 신뢰하세요, 여러분. 끈질기게 시도하면 점차 쉬워지는 건 이건 본질입니다, 여러분. 그 모든 사람에게 다 해당되는 거예요. 선생님, 저는 수학적인 머리가 없어요. 수학적 머리는 천재나 아주 정말로 어디 경시대회나 이런 쪽에서만 이야기하시고 내신이나 모의고사나 수능은
평범한 학생들이 충분히 끈질기게 시도하고 반복하고 연습하면 풀릴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의고사 5등급이었는데 진짜 1년 동안 피나는 노력을 해서 수능에서 1등급 나온 학생이 있어요. 그런 학생들 보면 여러분 대부분 저 학생은 원래 머리가 좋은 거 아니야? 그렇지 않죠. 그동안 몇 년 동안 계속 공부하거나 설렁설렁 했는데 5등급 나온 건 기본적으로 여러분 본인이 끊임없이 시도하거나 연습한 경험이 적은 겁니다. 그래서 노력하는 자신을 믿으시길 바라요, 여러분. 자신의 능력을 신뢰하십시오. 그래야 겸손하지만 합리적인 자신감 없이는 성공할 수도 행복할 수도 없다. 바로 노만 필 박사의 명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서 내가 이렇게 공부하고 노력하면 분명히 끈질기게 시도하는데 나중에는 점차 쉬워질 거야 라는 자기 확신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 확신을 가지고 공부하는 사람과 그런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공부하는 사람은 나중에 결과가 큰 차이가 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인생을 또 행복하게 살고 싶으면 여러분 스스로 자존감을 높이고 자기 자신을 신뢰하는 모습을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야 합리적인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겸손하지만 합리적인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나 이렇게 연습하고 노력하면 분명히 내가 어느 정도 향상될 것이고 분명히 내가 어느 정도 이뤄낼 수 있는 사람이야 라는 자기 긍정과 자기 확신이 있어야 인생을 성공할 수도 행복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 그런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1강 오리엔테이션 강좌 소개 및 강좌 구성에 대해서 안내를 했고요. 자, 이제 2강 바로 지수 첫 번째부터 여러분들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김대식이었습니다.